안녕하세요. 약사앨리스입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서 전복을 사왔어요. 전복이 전복 껍데기 밖으로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고 오, 싱싱하군 하며 사왔습니다. 전복을 박박 씻고 살짝 데친 후에 버터 후추에 넣어서 볶고 완전히 조리한 후에 먹었어요. 그 다음엔요, 가장 뜨거운 물로 칼, 도마, 싱크볼 닦고 조리도구는 식기세척기 고온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주방 정리를 한 이유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맛있게 먹고 장염에 걸리면 너무 속상하겠죠? 저희 집에는 장 트러블이 빈번한 분이 계셔서 특별히 살균에 신경 썼습니다. 몇 년 전 2월 달쯤 신랑과 같이 일식집에 갔어요. 분명 같이 먹었는데 남편만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상하다 했었죠. 이런 경험하신 분 있으시죠? 다 같이 먹어도 장염의 증상은 제각각입니다. 구토하고 설사하는 토사광란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벼운 두통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개개인별 증상이 다를까요? 비밀은 바이러스 유입량과 면역력의 힘 겨루기에 있습니다. 유입된 바이러스량과 나의 면역력이 싸운 결과가 바이러스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로 들면 바이러스 1개가 들어왔을 때와 1000개가 들어왔을 때,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1개만 달랑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죠. 몸속에서 처리해야 할 병원균의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유입된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는 위산으로 가뿐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면역세포가 필요해요.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출동해서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식균 작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장 속의 면역세포, 바이러스 사체로 삼투압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장 안에 물질이 많아져서 장 외부에서 물이 끌어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죠. 소화기관에서는 잘 모르는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얼른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위에서는 구토를 하고 장에서는 설사를 합니다. 설사는 불편하지만 나쁜 증상은 아니에요. 장 속에서 삼투압이 증가되어 장관 안으로 수분이 많이 들어오고 그 결과 설사로 이어집니다. 설사는 장 속의 나쁜 물질들을 씻어내는 면역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개인차가 발생되는데요. 장염 바이러스에 걸려도 설사 한두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며칠씩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염으로 인한 염증 물질을 어느 정도 견뎌내는 장벽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장벽에 염증이 있는 상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장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성 물질이 추가된다면 장상피세포가 더 손상되고 면역 반응으로 인해 미열이 나기도 합니다. 고열은 드물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약도 없다고 하죠. 병원에서 받아오는 약은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 두통 제거 목적, 스타빅, 현타백이라고 변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흡착해서 빨아들여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해서 이걸 천천히 이동하게 하는 약이에요. 이게 지사제는 아니지만 설사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후로스판이라고 진경제, 복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 먹고요. 하미돈,
이거는 항구토제, 위장관 운동을 촉진해서, 그러니까 위가 운동을 안 하면 이게 밖으로 구토를 하게 되는데 위를 좀 운동하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유산균, 네, 장내에 세균을, 유익균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노로바이러스 약을 받아오실 텐데요. 증상에 따라 여기서 더 추가되거나 제거됩니다. 이런 약의 특징은 대증 치료라고 하죠. 노로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까지 증상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결국 바이러스를 죽이는 건 나의 면역세포들입니다. 독감에 걸린 뒤에 구토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콧물 가래가 위로 넘어가면서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가서 그래요. 위산이 강하게 분비되면 위에서 바이러스 살균 작용이 이루어지겠지만 어린아이나 위산이 부족하신 분,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위산이 부족해서 바이러스가 위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구토를 하거나 속이 메스껍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독감 바이러스가 장까지 내려가면 면역작용으로 삼투압이 증가하여 설사로 이어집니다. 독감 걸리신 뒤에 설사를 하면 이게 약 부작용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실 텐데요. 독감약 타미플루의 설사 부작용은 드뭅니다. 보통 항생제를 먹어서 설사 부작용이 잘 생기는데요. 독감에 걸렸을 때 초반부터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같이 복용했다면 항생제로 인한 설사도 가능하지만 감염 초기부터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안 걸리는 게 최선이에요. 해산물 익혀 드시고 주방 자주 소독하시고 밖에서도 끓인 음식 위주로 드시고 평소에 위와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겨울철에 샐러드도 좀 줄이셔야 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잘 씻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도마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서 도마 살균에 좀 신경 쓰셔야 하고요. 또 중요한 점이 가족들 중에 감염된 분이 계시다면 화장실을 따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이가 걸린 경우에는 아이가 먹다 남은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은 노로바이러스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도 해당돼요. 아이가 아플 때는 아깝더라도 남은 음식은 버리세요. 또 어린이 화장실 뒤처리를 보호자가 도와줘야 하는 경우에는 손을 비누질로 잘 닦으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90도 이상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손을 이런 온도로 닦을 수 없으니 비누와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평상시 위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같이 먹어도 노로바이러스 걸리는 사람? 장이 안 좋은 사람으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장염에 걸리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 물론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대상이 또 있는데요. 바로 위산이 적게 분비되는 분들이에요. 위산 분비는 왜 줄어들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가 덜 발달되었거나 아니면 위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영유아 어린이들은 소화기관이 덜 발달되어 위산 분비가 적고 고령층은 노화로 위산 분비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위산이 분비되는 소화작용은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됩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가 줄어 소화가 안 되고
음식으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살균 효과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약인데요.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대부분의 원인은 약물 사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처방약에 보통 5알 정도 들어있어요. 그중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두 가지가 소염 진통제와 위산 분비 억제제입니다. 감기약에도 참석할 만큼 위산 분비 억제제는 흔히 사용되는데요. 소염 진통제와 짝꿍으로 여기저기 껴서 함께 복용됩니다. 감기약이나 치과약은 잠깐 복용하는 약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골격계 질환으로 정형외과 약을 복용하게 되면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산이 줄고 소화는 안 되고 더부룩하니 내과 가서 약 타고 위산 줄으니 살균력은 더 떨어지고 다방면에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이야기하다 정형외과 약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장과 함께 위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위는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요? 다 잘 아실 거예요.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짠 음식 줄이셔야 하고, 술, 담배 줄이셔야 하고, 헬리코박터 감염되어 있으면 제균요법 하셔야 하고, 소염 진통제 장기 복용 중이시면 다른 치료법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위 점막에 도움되는 영양 성분들, 마, 바나나, 올리브 오일, 비타민 C를 챙겨 드세요.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염이 자주 생긴다면 스트레스를 먼저 해결하셔야겠죠. 네, 오늘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